21과 제3고경명사, 제3고경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 283쪽 제목을 한번 보면요. 제3고경 명사, 제3고경 형용사 해놓고 제가 1번이라고 이렇게 로마자로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 제3고경 명사와 형용사가 개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3고경 명사 형용사를 지금 우리가 배우지만 이 전체를 다 완성하려면은 26과 우리 뒷부분에 있는 26과에 가서 그 부분을 마저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제3고경 명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형태적인 공부는 다 끝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3고경 명사를 배우는데요. 우리가 이 고경이라는 것은 이제 명사에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변화형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앞서서 우리 그 제1고경 명사, 제2고경 명사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것은 이 헬라어 명사는 어미에 따라서 명사의 외형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일한 유형형 그리고 비슷한 형태에 따라서 단어들을 분류해 놓은 것, 바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1, 제2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제3이라는 것도 일단의 그런 어떠한 어미의 어떤 고경, 그 변화에 맞추어서 따로 떼어 놓은 그런 어떤 하나의 무리, 그러니까 명사의 어떤 종류의 여러분이 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제3고경 형용사도 뭐 제1고경, 제2고경 형용사가 있고,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하나 안에 뭐 남성, 여성, 중성하면서 우리가 뭐 2, 1, 2 변화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게 2고경, 1고경, 2고경이라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제1고경, 제2고경 형용사를 공부하지만 또 이렇게 또 하나의 무리로 제3고경 형용사도 존재한다라는 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면은 제3고경 명사나 형용사가 어미를 새로 외워야 되고 어휘를 다시 외워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 구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1고경, 제2고경과 구분되는 제3의 어떤 명사 패턴을 혹은 형용사 패턴을 나타난다라는 것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따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이 제3고경 명사, 제3고경 형용사가 완전하게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3고경 명사와 형용사를 우리 제1, 2고경 명사, 형용사 배울 때 배웠으면 참 좋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제3고경 명사, 형용사 이 어미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과에 살펴보겠습니다. 22과에 살펴보겠지만, 분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사의 쉽게 말하면 어미 변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미 변화가 제3고경을 하게 되는데, 이 분사의 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교재에서는 제1, 2고경을 가지고 동사의 전반을 다 공부해 보고, 그리고 제3고경을 배우면서 분사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문법의 범주를 나눠서 먼저 확실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제1, 2고경으로 공부해 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관점에서 분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제3고경을 묶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요 21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제3고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3고경이 분사의 고경 형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분사의 용법이 좀 복잡해서 따로 떼놓은 것이지, 뭐 제3고경이 완전하게 무슨 뭐 독특하고 뭐 패턴이 없는 그런 명사나 형용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불규칙되거나 뭐 불고경하는 이런 명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7과에서 따로 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불규칙과 불고경과는 상관이 없는 헬라어 명사 형용사의 정식 고경 형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1 제3고객 명사 한번 설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앞선 과들 이가와 사과인데요. 이 이가와 사과에서 배운 제1, 2 고경 명사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바뀝니다. 자, 1고경 명사는 남성과 그러니까 제1고경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A형으로 포네가 있고 A형으로 에클레시아, 혼합형으로 독사가 있고요. 남성형으로는 S로 끝나는 형태가 있죠. 마테테스 이렇게 해서 SU로 바뀌는 이렇게 형태가 있고요. 제2고경으로는 오스형과 온형이 있는데 대부분 오스형의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일부 여성명 명사도 있고 온으로 끝나는 명사는 모두 중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 여성으로 이제 고용하는 형태는 이제 큐리오스 같이 오스로 끝나는 게 있고요. 이제 중성으로 끝나는 것은 파이디온에서 이렇게 온으로 끝나는 것이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제3고경은 위의 제1, 2 고경 명사처럼 명사 어미가 고경되고 단복수형이 있고 주, 속, 여, 대 이 격의 형태로 고경되며 격 어미 형태에 따라 주어, 소유어, 목적어 등으로 해석된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1, 2 고경 명사와 이 구조와 이 바뀌는 있던 틀은 뭐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3 고경은 그러나 제3 고경은 제1, 2 고경과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1, 2 고경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이게 첫 번째죠. 또한 제3 고경에 속한 명사들은 고경형에 따른 단일형이 아니라 대략 5가지의 유형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고경이나 2고경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고요. 그 단어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단어 뒤에 어미를 변경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명사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 패턴이에요. 단어의 종류는 다르지만 단어의 패턴은 변하지 않는 이 고경,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어간, 그리고 그 뒤에 뭐 1고경 같은 경우는 에, 에스, 엔, 뭐 2고경 같은 경우에는 뭐 오스, 우, 오, 온 이렇게 해서 이 한 가지 패턴으로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3고경은 우리가 이렇게 어미가 하나로 결정되어 있고 단복수로 되어 있고 주속, 여대 이렇게 해서 1, 2고경과 거의 형식적인 어떤 이 구조적인 요소는 굉장히 동일하지만 우선은 이제 이 어미가 다르다는 점은 1, 2고경도 다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명사의 패턴이 하나로만 결정되어 있지 않고 고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3고경 그러면 어미는 하나지만 이 패턴이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간이 일부 변경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5가지 정도의 어떤 유형 혹은 패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각각의 유형 안에도 또 변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6과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크게는 5가지 유형들로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자, 제1유형은 한번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간 자음 축약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의 자음이 축약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르코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사르크스, 사르코스. 자, 이 경우에 여기에는 크시가 왔고 여기에는 코스 이렇게 왔죠. 여러분 이 오스가 왔다고 해서 이고경 남성 단수 주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는 3고경이고 얘도 단어에 2번째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3고경 여성 단수 속격 어미가 오스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따로 어미를 좀 이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격, 속격인데 여기에는 사르크하고 오스가 붙었는데 여기는 사르스가 됐죠. 여러분 크시는 까빠와 시그마가 합쳐진 형태가 크시잖아요. 이렇게 축약이 일어나는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2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1 유형이 꼭 이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 이 패턴의 이름을 붙여 놓은 거니까 그냥 사르스, 사르코스 유형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뭐 제 교재에서는 그냥 요거를 1 유형이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자, 제2 유형은요, 어간자음이 탈락하는 형태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피스, 엘피도스.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주격 형태에서는 엘피스 해서 끝났는데, 우리 속격 형태에서는 엘피드에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고경 아니 3고경 이 단수 속격 형태, 그죠?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 형태도 있기, 그러니까 성이 남성, 여성, 중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단수 속격형 어미가 오스라 그랬잖아요. 3고경에서. 그래서 그 형태가 붙었는데, 여러분 속격 형태에서는 LP 도스에서 여기 보면은 델타가 존재하는데, 자, 우리 엘피스에서는 델타가 탈락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간자음이 탈락하는 형태. 여러분 이제 요게 제2 유형에서 어간자음 탈락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제3 유형은 뭐냐면 어간자음 유지형이라고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르, 아스테로스. 다시 한번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아스테르, 아스테로스. 자, 우선은 주격 형태를 보면은 아스테르 해서 끝났는데 얘가 속격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스테르 해서 오스 앞에까지 보니까 이 로가 그대로 남아있죠. 다만 이제 모음이 여기가 엡실론, 주격형에서는 에타인데 속격형에서는 엡실론이 된 것이 조금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이 로가 그대로 남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간자음 유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간자음이 축약되는 형태가 있고요. 어간자음이 탈락하는 형태도 있고 어간자음이 유지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자음 어떤 이 철자법 현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랑 지난주에 해서 우리가 이제 19과랑 20과에서 단축동사와 우리 유음동사 배우게 되면서 단축동사에서는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모음이 변형되는 것을 공부했고, 우리가 이제 이 유음동사에서는 유음, 람다, 유음, 람다, 뉘, 시그마, 유음, 람다, 뉘, 로 뒤에서 우리 접사 시그마가 탈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할 때 얘네들이 불규칙 형태라고 우리가 외우지는 않았죠. 그냥 얘는 모음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단축 현상이고, 유음뒤에서 시그마가 떨어지는 것도 이 유음뒤에서의 어떤 시그마라는 특수한 철자가 나왔을 때 생기는 이 헬러의 자음 철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불규칙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언어의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요것도 있잖아요. 이 3고경에 나타나는, 우리 우선은 1, 2, 3만 얘기하자면 얘네들도 이 불규칙 형태로 어간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어간에 나타난 마지막 특정한 철자와 이제 주격 어미가 시그마예요. 3고경에서 나중에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시그마가 붙거나 아니면은 어미를 붙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어쨌든 요 1유형, 2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시그마가 이제 붙어서 이제 생기는 어떤 현상이고요. 3유형 같은 경우에도
이 로가 원래 여러분 유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시그마가 붙는 경우에 탈락이 되는 어떤 현상이 우리 유음 동사처럼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 논의가 있어서 제가 1유형과 2유형과 다르게 제가 이것을 단언적으로 이 뒤에 시그마가 붙는데 시그마가 유음 로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얘도 충분히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유형, 2유형, 3유형은 주격에서는 시그마가 붙고 3유형은 여러분 괄호입니다. 어쨌든 주격에서는 시그마가 붙고 단수 속격에서는 오미크론 시그마, 그러니까 옵스가 붙는데 시그마가 붙는 경우에는 재산고경 명사에 해당되는 요 1유형, 2유형, 3유형의 그 명사의 어간의 끝 철자와 시그마가 만나서 변경되는 어떤 철자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주격에 나타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속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스를 붙이면 되니까, 그죠? 앞에 나온 이 자음자가 모음자 오미크론과는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이 철자법과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르스, 사르코스, 엘피스, 엘피도스, 아스테르, 아스테로스, 이제 에타가 엡실론으로 바뀐 거죠. 이런 현상이 불규칙처럼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삼고경 명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는 자음 철자법에 따른 것이지 결단코 불규칙 명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4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1, 2, 3유형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어간에 반자음 혹은 폐모음이 들어가는 형태라서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명을 하자니 어렵고, 하지만 얘가 재산고경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요 4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를 그냥 주격부터 대격까지 단복수 형태를 다 외워서 그냥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3고경 형태는 이 패턴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유형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소리로 익숙하게 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4유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자음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또 이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어미 형태를 외워서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실리우스, 바실레우스. 자, 어간은 뭐냐면요, 바실리까지가 어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류에다가 오스가 붙은 거, 그러니까 윕실론 뒤에 오스가 붙어서 얘네들이 일단 변화가 일어나서 오메가 시그마가 된 거예요. 원래는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위우스가 에오스가 됐다라는 이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뭐 모음끼리 만나고 반자음과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설명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마운스라는 분이 썼던 몰폴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더 써볼게요.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마운스 교수께서 쓰신 이 책이 이 형태론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가 있지만, 또 이분이 최근에 쓴 우리 그 헬러 성경 문법책, 우리 국내에서도 번역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그 책에서도 일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뭐 스마이스와 이제 다른 학자가 이제 최근에 편집한 뭐 그레마 이런 책들을 참조해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뭐 굳이 두 권 중에 한 권을 보자 그러면 저는 요 마운스의 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5유형을 보자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간 시그마 종결형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 철자 형태로는 요게 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트노스, 에트누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오스로 끝났으니까 이제 남성 이제 단수 주격 제2고경형처럼 보이지만 얘는 정확히 분해해 보면 중성 단수 주격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혹시 나중에 시험 같은 거 뭐 제가 그런 시험을 내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이 헬라어 어떤 자격 시험이라든지 무슨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는 그런 시험을 볼 때 오스로 끝나는 명사는 모두 다 남성 명사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그거는 O입니까 X입니까? X죠. 왜냐면은 우선은 1, 2고경 그러니까 우리 우선은 2고경 명사에서도 그죠? 이 오스로 끝나는 명사 중에 여성형 명사가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명사가 호도스, 길, 에레모스, 광야, 그죠? 우리 비블로스. 얘는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지만 여성 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고경 명사 안에서도 오스로 끝나는 여성 명사가 있으니까 다 남성은 아니고요. 또한 3고경 명사 안에서도 에트노스 같이 오스로 끝났지만 얘가 중성 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스로 끝났는데 이 어감 모음이 우스가 되죠. 얘는 여러분 조금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오스에서 오미크론이 남아 있으니까 뒤에 또 오스가 붙으면 속격에서 오스가 붙으면 얘는 오하고 만나면은 우리 단축 규칙에 의하면 뭐예요? 우가 되죠. 그래서 에트누스가 된 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사유형 우리 바실리우스, 바실레우스처럼 에트누스 형태도 그냥 입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외워서 써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5가지의 패턴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이제 구분하기로는 요 5가지의 패턴 혹은 5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재산공용 명사가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요 형태 있잖아요. 요 3가지 형태는 요 2가지 형태의 우리 살과 소망이라는 요 2가지 형태는 여성형이고요. 그리고 요 아스테르와 요 바실리우스 자, 별과 왕을 의미하는 요거는 남성형이고 그러니까 성이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아니라 성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중성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 형이라고 써서 뭐 형태에 따라 성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여성, 남성, 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요게 시그마가 붙었는데 떨어진 거냐 아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재상고경 여성 단수 주격에서는 시그마가 원래 붙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미의 특성상. 그런데 남성형에서는 어미가 시그마가 붙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어쨌든 시그마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죠? 얘는 시그마가 있는데 탈락된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얘는 아예 시그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애매한 어떤 문법적인 설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요거는 퀘스천, 그러니까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패턴은 5가지, 성은 단어에 따라서 물론 유형에 따라 나누어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은 조금 자유롭게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볼게요. 우리 284쪽. 그러나 유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제3고경 명사에도 일관된 격어미, 그러니까 규칙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격어미를 갖는다. 이는 제3고경 명사가 불규칙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규칙 명사도 있잖아요. 어미가 우리가 고경이라고 하잖아요. 어미 변화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뭐 3변화 고경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제3고경을 따라가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제1, 2고경을 따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제3고경 명사는 어미가 패턴이 있지만 어간도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간의 변화는 대부분 철자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어간 자체가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명을 여기서 이제 재산고경 명사가 불규칙 명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어미의 어떤 패턴과 더불어서 이 어간의 특징이 잘 맞물려 있다는 의미에서 불규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규칙 명사라고 이해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27과에서 이제 배우게 될 불규칙 명사나 이런 것들은 어간 자체가 설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미 자체가 고경이 되지 않아서 불고경 명사 이런 어떤 명사들을 우리가 따로 이제 떼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